김희재와 송가인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트로트 스타인데요. 갑자기 이 둘이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간에는 두 사람이 뭔가 썸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일본까지 간 걸까요? 이유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희재는 1995년 6월 9일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찬원, 김호중에 이어 김희재까지 배출한 울산은 요즘 트로트의 성지라 불릴 정도인데요. 3남매 중 맞이인데 막내가 김희재보다 무려 18살 어린 늦둥이죠. 김희재의 여동생이 오빠가 내 영원한 롤모델이라고 한 것을 보면 단란한 분위기에서 자라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김희재는 한설인 음색에 정동원과는 달리 밝은 분위기를 보여주죠.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 영재로 소문이나 전국 노래자랑에 3번 출연하는 등 여러 음악 무대에 얼굴을 비쳤는데요. 이 당시 트로트 가수 서지호와 인연을 맺어 이모로 모시고 있기도 하죠. 일각에선 친이모라는 오해까지 생겨났는데요. 스타킹에서 13세의 나이로 이미자 노래를 소화해 울산 이미자라는 별명이 생겼기도 하죠. 이때 함께 출연했던 이찬원과 미스터트롯에서 제외했는데요. 한때 아이돌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안무에도 능숙한 게 김희재의 장점입니다. 특유의 밝은 분위기에 발랄한 댄스 퍼포먼스까지 더해져 젊은 여성 팬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빠른 템포의 곡으로는 톱3에 든다고 장윤정이 평가하기도 했었죠. 그런 재능으로 미스터트롯2에도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김희재는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미스터트롯 지원 전까지 방황하던 청춘의 한 사람이었죠. 당시 나이 25세였던 그는 오랫동안 트로트 가수를 꿈꿔왔지만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아닌지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김희재는 일단 군대에서 적금을 만들고 월급을 모았습니다.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든 이어가든 일단 전역하고 제 이름으로 된 앨범을 내고 싶었죠. 앨범 제작비를 충당하기엔 군인 월급은 턱없이 모자랐지만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TV에서 미스트롯을 봤는데요. 미스트롯을 보면서 나중에 미스터트롯 출연자를 모집하면 꼭 출연해서 내가 만들 앨범에 미스터트롯 출연이라는 한 줄을 추가하겠다고 소소한 목표를 세운 것이죠.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던 도전의 결과는 최종 7위였습니다. 그렇게 미스터트롯 톱6가 된 김희재는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등에 출연하며 2020년 트롯 열풍의 중심에 섰는데요. 김희재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배우까지 도전한 것인데요. 처음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하죠. 제작사 스태프들을 만나고 PD님을 만나고 잘 부탁한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진짜라는 걸 실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돼서야 근심 걱정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자칫 작품에 누를 끼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제일 컸던 것이죠. 하지만 김희재가 고민 끝에 출연을 결정한 이유는 트로트 가수라는 편견을 깨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꿈을 꾸고 있는 트로트 가수 선 후배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죠. 실제로 김희재는 지역 행사에 트로트 신동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빼앗기고 무대를 내려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희재는 트로트 신동이었습니다. 미스터트롯에 나왔을 때에도 그가 어린 시절 출연했던 전국 노래자랑과 스타킹 영상이 화제에 올랐죠. 하지만 아무도 김희재를 찾는 곳이 없던 시절도 꽤나 길었습니다. 트로트 신동으로 사랑을 받았지만 변성기가 오면서 귀여운 아이는 사라지고 목소리는 굵어지며 어디에서도 찾지 않았던 것이죠. 무려 7년의 세월이었는데요. 그 시절 젊은 트로트 가수는 장윤정이나 박현빈밖에 없을 때였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니 사람들이 내가 무슨 트로트냐라며 아이돌을 하라고 제안했다는데요. 그래서 김희재는 또 다른 꿈을 꾸며 오디션을 봤지만 아이돌 회사에선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아이돌을 할 만한 외모가 아닌가 싶어 성형외과를 가야 하나 고민도 하고 피부라도 좋으면 뽑히지 않을까 싶어 피부과도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력 끝에 그나마 뽑혀 들어가면 회사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꽤 오래 침울한 시간을 보냈죠. 나중에는 계약을 할 때쯤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계약이기도 했는데요. 2년을 연습했는데 데뷔가 무산되는 등 좌절했던 시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24살까지 연습생 생활을 했었는데 아이돌 하기엔 늦었다 싶어 군대를 갔던 것이죠. 필승 해군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던 김희재는 군악대였기에 복지관 가서 노래 불러드리고 봉사하며 바쁘게 일과를 보냈는데요. 이제는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 자신처럼 이름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무시받는 트로트 유망주 선배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김희재도 했다. 트로트 가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 도전한 것이었죠.
실제로 제작진들은 김희재에 대해서 깡이 대단하다고 평가했는데요. 김희재는 제작진과 제작사 스태프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본을 받고 즉석에서 연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김희재는 그전까지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렇지만 김희재는 그 순간만큼은 위축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생각하는 나름의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배우는 현장에서 긴장하지 않아야 하는데 김희재는 그런 면에서 합격이었던 것이죠. 연기력을 인정받은 김희재는 현실에 안주할 만도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도전을 한 것인데요. 바로 뮤지컬이었습니다. 실제로 김희재가 무대에 오르는 날엔 공연장의 풍경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예술의전당 앞엔 팬클럽 관광버스가 서 있고 로비엔 4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기분 좋은 설렘과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죠. 멀리 캐나다에서 날아왔고 제주에서 무트로 나온 팬도 있는데요. 젊은 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뮤지컬 시장에 미스터 트롯 출신 김희재가 입성하자 이 같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그를 통해 뮤지컬을 처음 접한 팬들은 김희재를 응원하러 왔다가 뮤지컬 덕후가 되기도 했습니다. 뮤지컬은 김희재에게 새로운 날개가 됐는데요.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그는 뮤지컬을 통해 보다 다양한 창법과 발성을 쓰며 보컬리스트로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김희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뮤지컬까지 모든 걸 섭렵한 진정한 팔방미인이라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오사카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더 트롯쇼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김희재는 스페셜 MC로 출연했는데 유창한 일본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송가인 등 다양한 트로트 가수가 출연해 열애설 같은 해프닝이 터진 것인데요. 실제로 김희재는 자신이 성공했지만 그것에 원천히 팬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재는 김희재와 희랑별이라는 이름으로 산불 사태에 5천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일상을 잃은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기도 했죠. 게다가 김희재와 희랑별은 2021년부터 꾸준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데뷔 1주년을 맞아 시작된 나눔은 이후에도 끊이지 않아 사랑의 열매에 전달한 누적 성금은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끊임없이 노력한 김희재는 최근에 또다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뮤지컬 배우 김희재로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모차르트 이후 두 번째 주연작을 맡아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매 무대가 전쟁터였는데 매일 도망가고 싶고 무섭고 두렵고 오늘의 내가 주어진 무대를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이 힘든 트레이닝을 거치고 나니 이제서야 뮤지컬을 좀 알 것 같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레슨을 받으며 연습에 매진한 결과 본인도 만족할 정도의 수치까지 끌어올린 것이죠. 예전에는 트로트 가수하면 트로트만 하는 그런 전형적인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트로트 가수 출신이지만 그리고 트로트를 계속하면서도 연기도 도전하고 뮤지컬에도 도전해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김희재가 참 대단하고 대견해 보이는 건 저뿐일까요? 여러분들은 김희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